탈레반 내부의 어떤 그 파벌간 다툼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온건파가 밀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땐 탈레반 그러면 뭐 다 이제 딱 하나의 어떤 세력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되게 여러 파들이 있습니다. 탈레반 내부적으로도. 근데 이 내부적으로 몇 년 전에 자기들끼리 한번 총질을 하고 네. 꽤 격렬하게 싸웠던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특히 못 사는 나라일수록 이 내무부, 왜냐하면 경찰 그리고 행정 이런 것들을 통과라는 게 이제 내무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막강한데 이게 강경파한테 넘어갔다라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아프간 그 탈레반 정부가 여러 차례 뭐 말로는 했지만 다시 좀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 주변 여러 나라들은 이제 다시 또 계산기를 복잡하게 두들기기 시작을 합니다. 최주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빠르게 변하는 국제 정세에 발맞춘 컨텐츠 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네. 요즘에 이제 국제 뉴스면에서 뭐 아프간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곤 있는데, 그렇죠. 이제 탈레반이 이제 카불까지 장악하고 이제 끝 예. 난 줄 알았더니 북쪽에서 예. 뭐 반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 탈레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탈레반. 아마 그냥 이번 시간에는 그냥 북부 동맹이라고 이야기하죠. 네네네. 주로 북쪽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하니까 그래서 거세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 들어서는 탈레반이 그 지역을 다 장악했다. 뭐 깃발 꽂았다 이런 뉴스가 또 예,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또 반대로 이제 북부 동맹 쪽에서는 여전히 우린 잘 싸우고 있다. 우린 건재하다. 또 이렇게 밝히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네. 뭔가 먼지가 자욱한 상태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은 그 판지시르라는 그 북쪽이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판지시르라는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아프간 소개해드릴 때도 잠깐 뭐 이름은 네, 좀 잠깐 나왔었던 이야기 나왔었죠 보면은. 네. 그래서 우리 정프로님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몇 개를 갖고 왔는데 네. 판지시르라는 이 동네는 이제 판즈 정식 그 나라 동네 표현에 따르면 네. 판지가 아니고 판지시르래요. 판즈. 예, 판지시르라고 돼야 판지시르. 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판지시르 하니까 네. 저희도 그냥 판지시르라고 부르겠습니다. 판즈는 다섯이란 뜻이래요. 다섯. 예, 그 다음에 쉬르는 사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5마리의 사자 뭐 이런 뜻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은 수도인 카불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70km 정도. 가깝네요? 예, 가까운 지역이에요. 가까운 지역이고 네. 그 사이에는 과거에 이제 소련군도 그다음 미군도 기지로 활용했던 이제 바그람 공군기지가 바로 근처에 있어요. 보면은. 그럼 서울 천안 정도 거리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카불에서부터 아프간 북부로 해서 우즈벡 쪽으로 넘어가는 거기 있는 쉽게 말하면 이제 아주 험난한 고갯길을 중심으로 한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가 판지시르. 예, 그냥 산속이죠, 그냥. 와, 진짜 험준하네. 말 그대로 산이에요. 네. 산이고 산 속에 있는 이제 강을 따라서 있는 이제 조그마한 마을들 몇 개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깎아지른 뭐 산악능선, 그 다음에 사이를 당연히 흐르는 계곡이나 강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개의 마을들이 있는데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면적 전체로 보면 넓은데 네.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길이 빤한 이제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키기가 되게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밑에서는 되게 넓게 펼쳐져 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려고 그러면 답이 잘 안 나오는. 이렇게 높아요? 예, 높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진입로가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과거 소련군이 이제 아프간을 점령했을 때 소련하고 네. 아프간을 연결하는 주 보급로가 여기를 지나야 이제 카불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79년부터 이제 아흐메드 샤 마수드, 지금도 이 판지실에서 반군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마수드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아들이에요? 아들이죠. 마수드 주니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이 1979년에는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 예. 그래서 이 마수드가 이끄는 무자히딘이 정부군을 몰아내고 이 지역에서부터 이제 저항을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련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여기를 지나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소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곳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를 지날 때마다 이제 게릴라들이 나타나서 계속 공격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소련군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수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네. 한 10년 정도 소련군이 이제 장악을 했잖아요, 아프간을. 네.
총 9차례에 걸쳐 가지고 대규모 공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예. 그러니까 9번이나 공세를 취했다는 거는 9번 동안 때려 부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제대로 점령을 못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당시에 소련군은 이제 항공력이 뭐 막강했으니까 네. 예, 항공력을 동원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폭격을 하고 네. 그다음에 헬기를 투입해 가지고 특수부대 이런 것들을 이제 산꼭대기에 내려서 밑으로 훑어 내려오고 그다음에 밑에서는 이제 탱크를 중심으로 한 이제 보병들이 이제 밀고 들어오는. 네네.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눌러 가지고 게릴라들을 섬멸을 하겠다. 이런 이제 적정을 했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된 모양이죠? 일단은 잘 안 됐어요. 9번이나 했다는 이야기 자체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련군이 움직일 때마다 미리 정보가 다 샜어요. 소련군도 뭐 예. 정보가 잘 안 되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보를 잘 숨겨도 네. 이 동원하는 장비가 많잖아요. 뭐 헬기, 네. 그다음에 탱크들, 잔납차. 그러니까 움직이려고 하면 뻔히 다 보이는 거예요. 파악이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미리 이제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기도 네.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마수드가 이끄는 무자히딘 반군은 진입로부터 차근차근 이제 지뢰를 이제 매설을 하고 네. 깎아지는 길밖에 없으니까 음. 거기다가 폭격을 터뜨려서 이제 길을 무너뜨린다든지 이런 전략들을 이제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초반에 입구에서 막다가 계속 밀어붙이면 들어와 하는 거죠. 쭉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이제 공격을 하는 네. 이제 이런 방식이 이제 반복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련군은 밑에 지역의 마을들을 다 점령을 하고 뭐 관공서도 장악을 하고 네. 하천도 주변 지역들을 다 장악을 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다 소탕을 했다 이겼다라고 해서 철수를 이제 합니다. 네. 철수를 하면 저 산 위에 있던 이제 게릴라들이 다시 내려오면서 또 철수하는 또 소련군을 공격하는 이제 이런 일들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몇 번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무자히딘 게릴라들이 이제 그 노하우가 들어요. 그래서 여기쯤에 헬기라고 그래서 아무데나 내리는 게 아니고 내릴 만한 지역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병력을 풀어놔야 되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을 미리 지뢰밭을 만들어 놓는 거죠.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로 들어오는 걸 목표로 하니까 네. 그럼 마을에다가 온통 다 부비 트랩을 깔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소련군이 점령은 했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고 그 지역에 계속 앉아 있을 만큼의 병력을 동원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철수하면 또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식의 이제 몇 번 이제 반복이 되니까 9번 동안 이제 이루어졌던 소련군 공세였던 거죠. 지리를 하여튼 최대한 이용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카불이 함락이 된 이후에 이제 판지시르 계곡으로 네. 이제 과거 이제 주로 이제 타지키스탄 쪽, 타지크족이라고 대표되는 이제 북부의 이제 그 파슈툰족하고는 종족이 네. 다르죠. 그래서 북부 동맹이라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반 탈레반 민병대들이 이제 이 지역으로 이제 집결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아프간 이제 보안군이라고 하는 아프간 군에서 이제 남은 잔존 인력들. 네. 또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저항을 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수드의 아들, 마수드 주니어도 이제 여러 세계의 이제 인터넷으로 나는 여기서 계속 저항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밝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체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되는 걸로 이제 추산이 돼요. 저항군이 네, 전체적으로 총 뭐 병력 규모는 알 수가 없지만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거고. 네. 이렇게 저항을 선언하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지키스탄에서도 이제 헬기를 이용해 가지고 네. 이제 보급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모습들이 이제 보였던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주변 지역들을 이제 좀 도와주면 잘 저항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이 지역이 재밌는 게 이 소련군이 물러나면서 이제 버리고 간 무기들이 많아요. 각종 장비들 뭐 탱크라든지 뭐 다연장 로켓 이런 중장비들도 꽤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운용이 가능한가요? 예, 뭐 일부 운용을 이제 시험을 해보고 가능한 걸로 이제 나오는데 탈레반이 이제 당연히 이제 가만히 놔둘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탈레반은 이제 8월 20일, 그러니까 카불이 함락된 게 8월 15일이니까 한 5일 이후부터 바로 이제 탈레반 선발대가 이 지역을 이제 공격을 이제 합니다. 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공격이라기보단 얘네들이 정말 여기 있나, 어디까지를 장악하고 있나를 파악하려고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급조 폭발물이죠, IED라고 하는 이제 그 급조 폭발물 공격을 받고 일단 후퇴를 합니다. 탈레반이 예. 후퇴를 하고 이제 이 지역의 그 북부 동맹, 그러니까 반 탈레반 세력들이 집결했다는 걸 확인을 한 이후에 8월 30일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세에 나섭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지역은 들어가는 길이 빤해요. 들어가는 길이 빤하다 보니까 이제 가볼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여기저기 찔러보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탈레반도 중화기나 뭐 탱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지는 않으니까 주로 RPG 이런 로켓 그 추진 수류탄 이런 것들 있는 이제
경보병 스타일로 이제 계속 공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RPG가 그 이렇게 원통처럼 생긴 거 어깨 메고 다니 그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앞에 그 툭 튀어나온 네네네. 그 뭐 알라의 요술봉이라고 보통 부르시는. 요술봉. 네. 자, 그래서 탈레반이 어떻게 좀 승전보를 좀 물렸나요? 탈레반이 그래서 초반에 한 몇 군데 지역에서 공격을 펼치다가 네.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라는 보도가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 탈레반도 그렇고 북부동맹도 그렇고 이제 여론전을 인터넷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는데 뭐 서로가 이제 그 페이크 영상도 보내고 서로 속이는군요. 예, 서로 속이는 걸 하는데 그거를 그래도 잘 맞춰보다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는데 일단은 8월 말까지 그래서 한 9월 한 2, 3일 정도까지는 이제 탈레반이 맹공을 퍼부었고 네. 북부동맹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당히 잘 방어를 해내면서 탈레반한테 이제 큰 인명 피해를 이제 유발했다. 그래서 이제 이 북부동맹 쪽은 자기들이 사살한 탈레반들 이제 시신들, 네. 사체들도 이제 늘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증 같은 걸 꺼내서 보니까 주로 파키스탄 국적자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국적자? 그러니까 이제 탈레반이 네. 이제 아프간 탈레반이 있고 네. 파키스탄 탈레반이 있다라고 제가 그렇겠죠. 네.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카불 함락을 비롯한 아프간 이제 공세를 취할 때 이 탈레반이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이 아프간 쪽에서 하는 사람으로 안 되니까 파키스탄 탈레반들이 이제 많이 유입이 됐고 이런 이 파키스탄 탈레반이 여기까지 이제 참여를 이제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탈레반이 이제 며칠 공세를 펼치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일단은 봉쇄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주변 지역 봉쇄를 하고 네. 그래서 물자 들어간 걸 막고요. 그 다음에 인근 마을 지역에서 이제 마을을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네. 이제 10대 남자애들은 이제 납치를 합니다. 징집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여성이라든지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네. 학살을 이제 합니다. 본보기로. 왜냐면 이제 이 지역에 있던 애들이 그 같이 협조하고 있을 테니까 항복해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9월 한 3일까지는 잘 공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높은 데서 게릴라전으로 이제 전개를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이때 이후부터 이제 파키스탄이 지원을 이제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들립니다. 그러니까 탈레반에 대한 지원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9월 한 4일, 5일 전후에서부터는 네. 탈레반이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그다음에 이 북부동맹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망한 소식들이 네, 이제 네,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파키스탄이 지원해주는 이제 드론에 의한 공격. 게릴라들은 이제 뭐 공중에서 침투해 오는 걸 막을 방법이 별로 없는데 네. 드론은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정밀하게 할 수 있고 뭐 일부에서는 뭐 파키스탄 특수부대가 직접 투입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드론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일부 지역에선 직접 공격을 한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북부동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는 산으로 일단 올라가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제 쉬면서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 있었는데 이제 안전지대가 소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좀 도망 다녀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고요. 북부 동맹을 좀 외부에서 도와주는 건 없나요? 일단은 타지키스탄 쪽에서 일부 좀 도와주려고 시도를 초반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헬기를 통한 보급도 있고 했는데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것들을 좀 차단하는 외교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누구 됐던 좀 조용하면 좋겠는데 티격태격 싸우다 보면 이 파편이 양쪽으로 튀고 일이 길어질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북부동맹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의 어떤 탈레반 지원은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탈레반은 막대한 피해를 무릅쓰고 이제 공세를 계속 전개를 해서 네. 이제 밑에 쪽 이제 그 계곡에 있는 마을들은 다 점령을 한 상태라고 이제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탈레반은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깃발을 이제 내건 이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제 북부동맹 역시 이제 계곡으로 올라가서 산악 지역에서 계속 저항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북부동맹은 이제 객관적으로 전력에서 밀리니까 일단 도로 밑에 쪽 지역을 포기하고 이제 산으로 이제 올라가서 저항을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죠. 보면 게릴라전을 다시 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뭐 어떤 언론 보도에서는 네. 이제 마수드 주니어, 즉 이제 음. 북부 동맹의 이제 그 지도자가 타지키스탄 쪽으로 이제 도피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사진을 보면 네. 여전히 이제 판지시르에서는 저항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반 탈레반 세력들이 뭐 소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상황은 그렇게 뭐 간단하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프간 내부, 네. 특히 이제 탈레반 세력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을 이제 초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국하고도 이제 갈등 요인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키스탄 이제 정보부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ISI라고 하는 이제 탈레반 후원 세력의 대장이 네. 9월 4일 날 이제 카불의 모습을 직접 드러냈습니다. 원래 정보부 대장들은 이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네. 이 카불에 나타났다라는 이유는 이제 뭔가 자기들이 나타나서 일을 처리해야 할 만큼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그게 한쪽으로는 이제 탈레반 내부의 어떤 갈등을 이제 중재하려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판지시르에서 저항하고 있는 저항 세력들에 대한 이제 지원을 논의하려고. 그래서 결국 이 ISI 수장인 이제 하미드 중장이 카불에 나타난 다음 날부터 한 네. 9월 4, 5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드론에 의한 공격들이 이루어지는 걸 봐서 파키스탄이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네, 이제 이런 네.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 거죠. 자, 이 아프가니스탄 그 북쪽의 판지시르 지역의 저항 지금 현재 상황까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예. 아프간 전체적으로 탈레반에 대한 뭐 반대 예. 뭐 이런 것들도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죠. 뭐 예.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소수긴 하지만 뭐 반탈레반 뭐 시위 네. 정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 시위를 이제 어떻게 뭐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놔두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진압하는 경우도 있고, 라고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분위기는 이제 이 아프간 사람들이 파키스탄이 아프간에 자꾸 발을 들여놓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확실히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예. 결국 그러니까 탈레반이 외세 끌어들였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이제 한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뭐 과거에 좀 도움도 받고는 있었으나 어찌 됐건 몇십 년 동안 이제 좀 우리들끼리 아프간끼리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왜 자꾸 너희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반감들. 네. 그래서 이제 외세에 대한 이제 거부감들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탈레반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키스탄 탈레반이 있고 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원래 탈레반들은 뭐 맨날 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달라졌다는 것도 알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유화적인 이제 제스처를 취하려고 하는 데 비해서 이 파키스탄 쪽에서 유입된 탈레반들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프리카에 우리 내전에 보면 등장하는 이제 소년병들이 있죠. 한 10살쯤 뭐 네네네. 초등학교에서 네. 중학교 정도 되는 이 자기 키만한 이제 AK 소총 들고 다니면서 막 내일이 없는. 내일이 없는, 약간 그런 면하고 저는 비슷해 보일 때가 있어요. 파키스탄 탈레반이요? 예. 그러니까 왜? 파키스탄 탈레반들은 네.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고아라든지 이제 어릴 때부터 제대로 이제 가족이라든지 지역 사회에서 케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 학교라고 하죠. 제가 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네네네. 그런 지역에 이제 거의 뭐 이제 딱 들어와 가지고 고립된 상태에서 종교적으로 이제 세뇌된, 그러니까 사회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네네. 사회성이라는 게 없고 이제 뭐 여성들을 본 경험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보면은 여성들을 본 경험이 없다고요? 예, 아예. 그러니까 아프간에 이제 처음 투입돼서 총들을 주고 종교적으로 이제 광신적으로 이제 믿는 친구들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이제 네, 그런 네, 친구들이 네. 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파키스탄에서 넘어온 탈레반들이 이제 각 지역에 이제 분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시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좀 강경하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막 발포, 그 다음에 이제 아프간 군들을 찾아내서 네. 이제 학살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은 있지만 이제 확인은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과거에 탈레반을 투입해가지고 음. 이제 아프간을 점령했을 때는 순식간에 싹 정리가 되고, 네. 그 다음에 말들을 잘 들었는데 이게 한 20년 동안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것들이 어쨌든 보급되다 보니까 네. 소통도 훨씬 빠르고, 그 다음에 과거와 달라진,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의 눈들이 계속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탈레반이 점령했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 더 복잡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탈레반 내부도 좀 이제 티격태격 한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들립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그 9월 9일 조간신문에 보면은 탈레반이 이제 그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총리, 부총리, 그래요. 예, 이런 것들 쭉 발표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뭐 유화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들은 별로 없어요. 강경파예요? 다 강경파고 그다음에 뭐 다 파슈톤족이고 당연히 여성은 없고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이제 변화를 하겠다, 유연성을 갖추겠다라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탈레반 내부의 어떤 그 파벌간 다툼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온건파가 밀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땐 탈레반 그러면 뭐 다 이제 딱 하나의 어떤 세력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되게 여러 파들이 있습니다. 탈레반 내부적으로도. 근데 이 내부적으로 몇 년 전에 자기들끼리 한번 총질을 하고 네. 꽤 격렬하게 싸웠던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2013년에 이제 당시 탈레반 지도자였던 이제 그 뮬라 오마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파키스탄에 갔어요. 병이 나서 병 치료차. 네. 근데 갔는데 2015년에 이제 파키스탄에서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했는데 파키스탄 정부가 안 밝혀요. 안 밝히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네. 오마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좀 움직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파키스탄이 지시를 한 거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탈레반에서도 좀 젊은 세대들은 파키스탄에 대해서 저 자식들이 왜 저러지 우리한테? 왜 자꾸 우리를 뭐 인형 취급하냐? 이제 이런 반감들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보면. 네. 그래서 이 2016년 이후에 탈레반 지도부로 올라온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젊은 이제 이 사람들은 네.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좀 물러나시죠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파키스탄도 손을 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한다고는 하는데 네. 이제 또 원래 옛날서부터 있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곤란하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더 있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양측이 이제 다툼을 이제 벌이는 거죠. 니네들이 뭘 알아 아직. 그렇죠. 그래서 이 판치시르에서 저항하고 있는 북부 동맹을 어떻게 할 거냐를 둘러싸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그 미국하고 협상을 이제 주도했던 이제 바라다르라는 이제 이 탈레반의 지도자가 있는데 이쪽은 놔두자. 놔두고 협상을 하자. 거기 어차피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다 다스리기가 힘든 지역 아니냐. 적당하게 조건을 타협을 하고 빨리 이거 수습을 하자라는 이제 그 자치권 허용파. 무슨 소리냐? 탈레반이 확실하게 장악을 해야 된다는 강경파. 그래서 이 하칸이라고 하는 이제 강경파가 또 이끕니다. 그래서 두 세력이 카불 시내에서 총격전을 벌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탈레반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탈레반 내에서는 뭐 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다 누구든 옆에 총 이렇게 탁 갖다 놓고 있잖아요. 카불에 있는 그 아프간 중앙은행장으로 새로 임명되신 분도 옆에다가 이제 AK 소총 탁 갖다 놓고 이제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주먹이 아니고 총이 이제 먼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이 바라다르가 이제 뭐 총상을 입고 뭐 파키스탄으로 후송됐다 뭐 이런 이제 루머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오늘 발표됐던 9월 9일 이제 저희 아침에 이제 보도된 신문에 보면은 이 바라다르가 당연히 총리 정도를 하지 않을까 대외적으로 좀 유연성이 있으니까 근데 총리가 아닌 부총리로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밀렸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막 내부적으로 총질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 파키스탄이 이제 직접 개입을 한다. 수습을 하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월 4일 날 이제 ISI 이제 대빵이 이제 카불에 나타났다 모습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 대체로 보면 이 온건파 강경파가 이렇게 대립하면 일단은 강경파가 이기고 그다음에 그렇죠. 강경파가 뭐 해서 이제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 이제 다시 온건파가 득세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온건파와 강경파는 서로 상극으로 이제 뭐 티격태격하기도 하는데 이 강경파라고 하는 이제 하카니 쪽이 이번에 아프간 정부에서 실권이라고 하는 내무부 장관이 된 걸로 파악이 돼요.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특히 못 사는 나라일수록 이 내무부 왜냐하면 경찰 그리고 행정 이런 것들을 통과라는 게 이제 내무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막강한데 이게 강경파한테 넘어갔다라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아프간 그 탈레반 정부가 여러 차례 뭐 말로는 했지만 다시 좀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 주변 여러 나라들은 이제 다시 또 계산기를 복잡하게 두들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얼굴이 드러나는 뭐 리스크를 감내하고라도 네. 지금 탈레반을 도와줘서 확실하게 판지시를 장악을 해서 지분을 지분을 얻고 영향력을 유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탈레반 내부에 또 균열을 또 조장한다. 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탈레반이 너무 강해지면 또 자기네 말 안 들을 수 안 있으니까. 들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들이 계속 지원해주던 그 탈레반 여러 분파들을 효과적으로 잘 조작을 해가지고 네네네. 이제 탈레반 내부의 균열을 만들고 서로 대립구도를 어느 정도 네.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보면 파키스탄 정보부가 되게 유능한 정보부처럼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란 같은 경우가 최근에 또 재밌게 이란이요? 예, 이란이 또 나섰어요. 네. 이란은 이제 그 아프간하고 접경 지역이잖아요. 네. 탈레반하고 이란은 원래 이제 철천지 왼수입니다. 예, 종파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란이 시아파인가요? 이란이 시아파. 네. 그다음에 이 탈레반 쪽은 순위. 이제 순위 쪽이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이 탈레반이 이 이란 외교관들을 이제 그 암살하고 사살한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앙숙인데 네.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일단 조용히 서로 지내보자라고 네. 했는데 이 파키스탄이 이제 뭐 판지시르나 이런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파키스탄은 아프간한테 손을 떼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성명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탈레반하고 잘 지내려고 뭐 생각은 하지만 저 철천지 원수랑 우리랑은 잘 지내기 힘들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부동맹이나 네. 이런 게릴라 반군들하고 뭔가 협력하는 방안들을 뭐 모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란이? 예, 이란이 네. 상당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네. 의외로 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이란, 뭐 북부동맹 또 이렇게 또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말씀드릴 나라는 이제 요 아프간 최근에 한 두세 달 사이에 존재감이 되게 뿜뿜한 이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디죠?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카타르? 예. 카타르가 왜 존재감이? 카타르는 잘 네.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나라죠. 이 지구본 연구소에서 예전에 카타르 편도 한번 했었는데 네. 인구 한 30만밖에 안 돼요. 자기네 나라는 대부분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400만 뭐 이렇게 되는 이제 이런 나라인데 네. 내년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도 하죠. 아, 도하. 예, 카타르 도하. 네. 도하가 수도죠. 네. 우리는 도하의 이제 기적. 일본은 도하의 뭐 참극, 뭐 비극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도하와 카타르를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탈레반이 집도 절도 없이 떠돌던 시절에 대표부를 만들어 준 게 카타르예요. 아, 그래요? 예. 카타르 도하에 이제 그 탈레반이 만든 네. 대표부가 있었어요. 그 여기서 협상하고 뭐 여기서 합성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 카타르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네. 미국 그 사령부가 있어요. 미국 중부군 사령부가 여기 있어요. 아, 중동 지역을 총괄하는. 중동 지역하고 중앙아시아를 총괄하는 사령부가 이 지역에 있어요. 함대 사령부도 있고. 네. 그러니까 조그만한 나라에 조그만한 동네에 미국, 탈레반 서로 싸우는데 두 나라 군사 외교가 다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탈레반은 어쨌든 이 카타르라는 나라를 믿고 그래서 카타르가 2013년부터 협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양쪽을 안 칩니다. 네네. 그리고 직접 안 하겠다 그러면 카타르가 직접 나서가지고 중재를 막 쓰고 이제 소식을 전해주고 이런 네.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카타르는 알게 모르게 한 10여 년 사이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많이 확대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미국, 탈레반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나라고. 재밌는 것들은 최근에 이제 아프간 이제 카불 공항에서 이제 각국이 열심히 그 피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프간 피난민이 이제 항공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한 12만 4천 명 정도가 이제 미국이 이제 데리고 나갔는데 네.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운 5만 7천 명을 이 카타르가 끌어안았습니다. 일단 그 카타르에 있는 미국 그 기지에서.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급박한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 이런 것들도 카타르 정부가 수행을 했고 네. 현재 아직도 한 2만 명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카타르 정부는 이제 여학생들 주로 이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일단은 카타르에 이제 머물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나머지는 다른 나라로 이제 보내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만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여러 다양성을 이제 포괄할 수 있는
쇼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데. 예, 일부 그룹들은 그래서 이 카타 내년에 이제 있는 네. 이 월드컵 대비한 미리 지원한 선수촌 네. 이런 지역에 지금 이제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아니 뭐 그건 뭐 좋은 일이긴 한데. 예, 그래서 네. 이제 카타르는 이제 사실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하고 또 되게 사이가 안 좋아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뭐 사우디가 운하를 파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 카타르를 완전히 고립시켜버리겠다. 네네네. 라고 하니까 이제 카타르는 또 옆쪽에 있는 그 터키에 손을 쓱 벌려가지고 터키군이 또 카타르에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 알자지라가 카타르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중동 지역 왕조 사우디 네. 뭐 이런 쿠웨이트 이런 왕조 국가들한테는 카타르의 알자지라가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깝니다. 호화판으로 지낸다. 뭐 술도 마신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카타르는 이제 독자적으로 한 1,500명 이상의 아프간인들을 이제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 왜냐면은 국제기구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누가 어느 정부가 따로 해주기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카타르가 떠맡고 나섰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한 1,500명 정도를 일단 데리고 이제 왔고요. 현재도 카불 공항에 이제 미국이 철수하면서 다 이제 부숴놓고 나왔잖아요. 네. 여기를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카불 공항 복구도 이제 지금 그 카타르 쪽에서 인력을 네. 파견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집단 대표부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대표부도 있고 함대도 있고 뭔가 이제 복잡한 이제 네. 다단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이제 카타르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이제 뭐 이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제 격렬하고 막 이제 이런 탈레반과 반탈레반 세력의 이제 대결은 일단은 올해는 잠잠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조만간 지나면 또 이제 11월 오면 추워서 또 서로 이제 쉬어야 되는 거고 이제 탈레반도 이제 새로 정부를 구성을 해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아프간과 관련되는 상황을 지켜보실 때는 이제 아프간 내부의 상황도 그렇지만 주변 국가, 이제 파키스탄, 뭐 이란, 중국, 그다음에 직접 국경을 접하지 않고 있는 뭐 카타르, 터키 이런 나라들까지 한번 좀 보시면 이제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하여튼 그 아프간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좀 안 다치셨으면 좋겠는데, 예. 뭐 상황이 이렇게 썩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좋은 같아요. 거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당장 겨울에 왔을 때 이제 식량난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서방에서도 상당히 좀 난처한 입장이 있는 거죠. 도와주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도와주기도 좀 그렇고 안 도와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너희들이 다 일 쳐놓고 지금 도망 나온 거 아니냐. 근데 사람들은 뭐 굶어 죽는 모습들 보이면 그러니까 이게 좀 난감한 거죠. 네. 자, 하여튼 뭐 얘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뭐가 풀리진 않는 아프간 상황. 예. 오늘 좀 급하게 좀 전해 드렸고요. 아프간 관련해서는 혹은 뭐 전 세계 관련된 어떤 뭐 급변한 사태 같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네. 우리 최준용 박사님이 잊어먹지 마시라고 간간히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나라로 저희 또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